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강의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내놔라.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매일매일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시즌 때 개정을 해서 버전 2, 핵심 기출 답변 만들기 시리즈 버전 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뭐 기존 답변이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면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면접은 정답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걸 다 정답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간혹가다 이제 만나보면 저건 내 논리인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면 어김없이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습관을 좀 약간 좀 들이신다면 어떠한 면접 질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빠져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빵점 받을 거를 좀 감점으로 좀 약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만들긴 하면서 한번 어떻게 또 제가 답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거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 우리가 면접하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이죠. 당신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뭐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평가자의 의도는 뭐 당연하겠죠. 진짜 뭐 처음 보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니까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시키고 읽는 척하면서 빨리빨리 뭐 평가를 마무리 짓는다라든가 뭐 그런 걸 하는데, 뭐 이래저래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또 뭐예요? 입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좋은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일단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소개인데 저는 만드는 건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원 동기도 들어가 있고 직무 역량도 들어가 있고 포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답변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의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합쳐도 아주 성공적인 자기소개 내용이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컨셉 잡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면접장까지 왔다는 거는 기존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 이런 부분들은 다 뭐예요?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실상 내가 자기소개를 정말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지같이 썼는데 붙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뭐 1번과 3번을 똑같이 썼는데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너는 건 절대 안 붙어 있는데 붙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면접 때 그럼 너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널 떨어뜨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게 면접이에요. 다른 것을 봤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을 보고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면접장까지 왔으면 이걸 뒤집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면접장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 옆에 있는 애나 내 앞에 있는 애나 내 뒤에 있는 애나 다 똑같다.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제 주제인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통 다 애들이 나랑 비슷한 경험, 비슷한 지식 갖고 있을 테니까 면접관이 뭘 보고 판단하겠냐.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에 남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A 있습니다. B 있습니다. C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이게 과연 면접관한테 먹힐 것인가. 근데 그 경험 자체가 되게 특별한 거예요. 면접관이 되게 좋아하는 경험이었어.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그런 경우에는 기억에 딱 남겠지만 그런 확률은 낮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밖에를 나다녔습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뭐. 기업들도 인턴을 별로 안 뽑았는데 뭐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A 있고 B 있고 C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나는 니네 회사 들어가서 매출 확 올려줄게. 니네 회사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게 분석이잖아. 분석 진짜 기똥차게 해줄게. 니네 회사 들어가면 난 어차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일인데 내가 알기로는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A 있고 B 있고 C인데 나는 A, B, C 중에 뭐 해볼게. 이게 조금 더 먹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나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지 마시고 역량을 뭐 해라?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당신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컨셉을 잡아주면 쟤를 뽑으면 매출 하나 올리겠네. 쟤를 뽑으면 생산성 높이겠다는 놈 아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기억이 좀 되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예드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합격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지식이 있고, 두 번째 경험 있고, 세 번째 경력 있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뒷담만 얘기하거든. 뭐 있다. 요걸 조금 컨셉을 잡아봅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본인의 스타일을 파악해라. 여러분들 그 1분 자기소개 때 받는 질문이면 이 내용이 과연 괜찮냐? 인성 면접인데 인성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무 면접인데 직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대신 여러분들 스타일을 파악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기똥차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소화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내가 언변이 좀 딸리거든.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딸리고 낯선 환경에서 말을 잘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냥 어떤 것든지 줘봐,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달리해야 될 태도가 있다. 말하는 게 조금 힘든 분은 쉬운 걸로 가지 왜 어려운 걸로 가요. 보자마자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은 뭘 그렇게 노련한 모습을 보여줘요. 평가자가 야, 너 되게 노련하다 이래요? 오호, 얘를 내가 어떻게 검증하지? 사람은 평가할 때 긍정적인 걸 가지고 보고 평가한다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게 기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게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서 전 그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서로가 오그라들지 않도록 이제 뭔가 키워드를 막 활용해서, 아까 제가 컨셉 잡으라는 것도 그렇고, 막 면접관님 저는 일단 우리 삼성전자의 매출을 10% 무조건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걸 좀 자신 있고 뻔뻔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막 격언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좋은 말 갖고 막 얘기하는데 와, 막 제스처 쓰고 막 틀린 건 없죠. 근데 그걸 듣는 면접관이 어때요? 약간 뻘쭘하죠. 좀 부끄럽다. 듣는 나도 부끄럽고 나도 얼굴 시뻘개지고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셔도 좋습니다. 오버하셔도 좋은데 뭐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노래 부르겠습니까? 춤을 추겠습니까? 그런 건 안 할 거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서로가 오그라드는 표현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그라들지 않도록 뻔뻔스럽게 야, 물건 하나 들어왔네, 이런 느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난번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에 관련된 영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평가자한테 무엇을 던져주고 싶냐라는 것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나를 위한 자기소개냐, 여러분들을 위한, 아니면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평가자겠죠. 나를 위한 자기소개라면 일단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하나만 얘기하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많이 떨려. 그리고 정말 면접의 경험도 처음이야. 정말 말 잘하는 애들 보면 부럽고, 정말 나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거나 사람 앞에 서면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런 분들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절대 면접관한테는 뭐 진짜 좋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못 주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자기소개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와, 그래도 내가 외운 게 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면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말하는 게 조금 서투시다거나 아니면 조금 소극적이라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소개 때부터 면접관한테 빵 터트려가지고 막 긍정적인 인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자기소개를 하세요. 그래, 외웠다. 외운 게 나온다. 평가자는 사실 나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시간 가면서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외웠던 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전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는 뭐예요?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면접관, 내가 너를 진짜 후킹해버리고 말 거야. 너 자기소개 내가 하는데 감히 지금 뭐 다른 서류를 보고 앉았어? 야, 내 자기소개 들어봐.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드도 써야 되고, 특히나 어디에서? 목소리 같은 데에서 네, 면접관이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서 내가 면접장 때 어떠한 목소리 톤과 어떠한 눈빛과 표정과 제스처, 사실 제스처는 좋지는 않은데 가급적 지양,
이런 걸 통해서 면접관을 어떻게 후킹할 것인가를 노리셔야죠. 그래서 저는 크게 두 부류.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 내 스스로를 위한 것에 좀 많이 속하실 텐데, 면접은 트레이닝이 되면 이제 내 얘기를 갖고 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위한 자기소개도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로 나뉘는데, 면접은 뭐예요? 면접은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용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 아까처럼 막 내용을 확인해달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때의 내용이 틀린 건 거의 없어요. 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아주 그지 같아. 공부도 더럽게 안 했어. 니네 회사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면접관, 아까 위에 똑같아요. 면접관한테 뭔가 확 다가가려고 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되게 평범한 내용이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 언어적인 건 거의 다 돼요. 그리고 중요한 직무 역량은 물어볼 테니까 그때 대답하면 되고, 대신에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 처음 보는데 어버버버버버 실수할 거냐, 아니면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땀은 조금 흘려, 말은 한두 번 정도 약간 좀 버벅일 수 있어. 그렇지만 끝까지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냐. AI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지원 동기, 자기소개, 성격 장점 들을 때 뭐 판단해요? 여러분들 첫인상 판단하는 거거든요. 면접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앉으세요, 뭐 화면 모니터로 보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목소리 톤, 제 자세, 제스처 이런 거 보면서 저 느끼시잖아요. 느낀다?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저를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면접에서. 자기소개 때는 특히나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꾸 읽으시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저는 가급적인 목소리는 컸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소리 지를 건 아니지만, 목소리 크고 씩씩하게 자신감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아,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면접에서. 그래서 저는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 여러분들을 보는 평가자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줄 것인가, 그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클로징은 좀 포부했으면 좋겠어요. 포부.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에 대한 온전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하고 있잖아. 누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우린 이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 직무라고 하는 더 좁은 테두리 안에서 만났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러한 성격으로 이 업무할 때 도움될 테니까 나를 뽑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경험이 이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 나를 뽑아. 결국엔 그래서 포부, 클로징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이 포부 쪽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실제 저는 CJ를 나왔는데 CJ에 면접 들어갔을 때 저는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평가 우량주 안정영입니다라고 했었어요. 쳐다보겠죠. 왜냐면 전 나이가 많았거든요. 경험을 좀 많이 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좋게 포장할 수 있을까 해서 저평가 우량주를 했었고, 클로징을 이상 저평가 우량주 안정영이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비록 저평가 우량주지만 향후 10년 내에는 회사의 핵심 블루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관시켰다는 거죠. 저는 뭐예요? 주식으로 저를 평가했죠. 주식용어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저희 컨셉은 뭡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면 합격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패스메이커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포부로 갖고 가요? 지금 제가 합격시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숫자가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향후 5년 내에 그 숫자를 100만 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저 같은 파트너로서 한번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끌고 오는 거죠, 컨셉을.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다시 잊어버린다고요. 다시 끌고 오되 그냥 그 컨셉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디벨롭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자가 여러분들을 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소프트 랜딩 자기소개를 하실 때도 포부는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침착한 성격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회사에서 침착하게 일해서 이 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덤덤하게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좀 포부를 내가 잡았던 컨셉 아니면 내가 잘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회사에 도움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라는 걸로 좀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